안녕하세요. 덕성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김정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MMPT 마음 공부를 통해서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훈련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공부한 것이 조금 더 마음에 닿고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있는 MMPT 마음 공부 이 채널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을 위한 삶의 태도입니다. 첫째,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살면서 피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내가 스스로 증폭시키거나 지속시키는 어리석음은 피해야겠습니다. 근데 우리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연인 간에 아니면은 뭐 부부가 좋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데이트를 위해서 영화 관람을 하기 위해서 표도 예매하고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혹은 남편이 직장에서 무슨 일이 급하게 생겨서 늦게 됐어요. 그래서 늦게 오다 보니까 영화표도 이제 날리게 됐고, 그래서 속상하죠. 그게 첫 번째 1차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 혹은 남편에 대해서 너는 왜 항상 이런 일이 있느냐?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느냐? 나를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하느냐? 하면서 그 옛날을 자꾸 들먹이거나 그러면서 지금 이미 그 벌어진 스트레스에 덧붙여서 지금 옛날의 스트레스를 떠올리고 하면서 남자친구 혹은 남편을 비난하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남자친구 혹은 남편은 좀 미안하고 사과를 하겠지만 자꾸 그 상대가 자기를 비난하게 되면은 그 자신도 그 화가 폭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그 약속을 맞추지 못해서 영화표를 날리게 되고 그런 것이 1차 고통, 1차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2차 스트레스를 덧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총 스트레스, 총 고통은 1차 스트레스 더하기 2차 스트레스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스트레스, 2차 고통을 스스로 만드는데 그것만 하지 않아도 우리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는 많이 경감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즉,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어요. 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것을 말하자면 1차 화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린 살면서 아무리 권력이 많거나 아무리 돈이 많거나 하더라도 우리는 1차 화살, 그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는 화살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쏘지 않는, 그럼으로써 좀 현명하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 2차 스트레스를 만들 때 그 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말은 수용, 받아들임인데요. 그러니까 좀 아까 든 예로 하게 되면은 상대가, 파트너가 늦었다. 속상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맨날 만나서 영화 보는 데이트만 했는데 뭐 이렇게 된 김에 우리 한강에 한번 가볼까? 그 한강에 가서 둘이 타는 자전거를 타보니까 더 재미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데이트의 아이템 이것을 득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첫 번째 스트레스에 저항하지 않고 그걸 저항한다는 것은 계속 곱씹으면서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걸 수용할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그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먼저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린 살면서 업앤다운을 경험해요. 스트레스도 경험하고 또 웰빙, 그 행복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장난스럽게 스트레스의 달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달인이 뭡니까? 한 가지 기술을 연마해서 어떤 경지에 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스트레스의 달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루머네이션이라고 하죠. 반추하는 거. 첫 번째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곱씹는 그런 그 신공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 싸움을 하면은 보통 이제 하루 이틀 넘기기가 어려워요. 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떤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싸움을 하면 한 달을 말을 안 한다 그래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한 번 자기를 속상하게 한 스트레스 받게 한 그 사건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이 스트레스 달인 이 그림에도 보이겠습니다만 그 저점, 그 스트레스 상태를 놓치지 않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이미 끝난 사건인데 심리적으로는 그것을 계속 붙들고 지속함으로써 반추라고 하죠. 반추라고 하는 그 신공, 마이너스 기술이죠. 그 기술의 그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파도 타기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삶에서 긍정 심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마음에 그 건강한 부분도 있지만 불건강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을 특징을 보게 되면 그 불건강한 마음, 불건강한 부분에 주의를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다음 그림처럼 돼요. 불건강한 마음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마음은 더 작아져요. 왜냐하면 우리도 일종의 정보 처리하는 존재인데 그 정보 처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그 주의라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주의 자원이라는 것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한 번에 쓸 수 있는 주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불건강한 마음에 자꾸 꽂혀 있게 되면 말하자면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게 스트레스 달인이죠. 그렇게 되면은 불건강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건강한 마음은 그만큼 주의를 못 받으니까 더 위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건강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자기의 단점, 약점일 수도 있고요. 혹은 과거에 뭐 좀 트라우마란 말을 많이 쓰죠. 그 트라우마적인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자꾸 꽂히는 거죠.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여라도 내가 이 부정적인 것을 고치겠다. 그런 태도가 오히려 불건강한 마음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트라우마 내가 경험했다. 그 기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고쳐보겠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불건강한 마음에 더 주의를 역설적이게도 주게 됨으로써 불건강한 마음을 키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마음은 더욱더 위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주의 자원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의 자원을 불건강한 마음에 쓰지 말자 강조합니다. 제 제자들한테도 그 상담을 할 때 그 내담자의 그 과거 자꾸 다루려고 하지 마라. 다루려고 하면 그 내담자의 건강한 부분, 성공 경험 그걸 좀 다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그 과거의 그 어려웠고 힘든 것만 자꾸 다루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불건강한 마음만 키우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마음에 초점을 둡니다. 불건강한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트라우마 기억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과 다투지 않고 그냥 응 그래 하고 마치 팝송 가사에도 있습니다만 let it be 하는 겁니다. let it be, let it be. 그냥 거기 두는 거예요. 다만 나의 주의 자원을 이 건강한 마음, 내 안의 장점, 나에게 있는 그 건강한 욕구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건강한 마음을 더 키우게 되고 그러면 불건강한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서 작용하는 영향력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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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이런 긍정심리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긍정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것을 고치려고 하는 말하자면 심리치료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만 초점을 뒀다면 요즘은 성장에 초점을 둡니다. 그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번영할 수 있도록 그것에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면에 어떤 무엇이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 하고 그리고 그 여러분의 건강한 욕구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삶의 어떤 방향성을 위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강점을 더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MMPT는 시간상 뭐 길게 못 다룹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음 공부입니다. 내 마음을 알고 다루는 기술이죠. 내 마음을 아는 것이 마음 지식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 마음사 이론. 말은 딱딱합니다만 배워보다 보면 내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누가 잡아주는 것을 먹는 걸로 허기를 채우지 마시고 공부를 통해서 물고기 잡는 법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음 기술은 내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죠. 마음 관리 기법입니다.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인데요. 이렇게 다시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쉬는 기술입니다. 마음챙김은 마음을 보는 마음 기술이고요. 긍정심리는 마음을 쓰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다 긍정심리 덕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쉬는 능력을 새로 개발하고 늘리는 거고 또 내 마음을 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긍정심리를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마음을 쉰다, 본다, 쓴다로 해서 그 긍정심리를 이렇게 또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명상에서는 두 가지 다룰 텐데요. 첫 번째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명상에서 호흡 명상입니다. 그 호흡,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각으로 가만히 내 마음의 의식 공간을 이렇게 채우다 보면 아무리 그 복잡한 생각도 이렇게 조용히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늘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 호흡에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좀 호흡을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들숨에 하나, 날숨에 숨 이런 식으로 속으로 헤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 숨 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편한 대로 눈은 감으셔도 되고 떠도 됩니다. 그래서 들숨에 하나. 그 호흡을 통제하지는 마시고요. 숨이 들어오는 대로 가만히 충분히 들이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몸이 알아서 호흡을 숨을 내보내게 되면 숨이라고 합니다. 또 몸이 알아서 숨을 충분히 내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숨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때 둘 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기다려줍니다. 호흡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다 들어오고 이제 바뀌어서 이제 숨이 나가기 시작하면은 숨 해줍니다. 이와 같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 충분히 들어오게 허용하고 또 바뀌어서 이제 숨이 나가면은 숨 하시면서 하게 되면 열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뭔가 좀 불편하고 불안하거나 좀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면 가만히 열숨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하철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아무 데서나 하셔도 됩니다. 뭐 지하철에서는 이렇게 손 대긴 좀 어색하겠죠? 그러니까 익숙해지시면 손을 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고 눈을 뜨든지 감든지 가만히 내가 평소에 하는 숨의 호흡 감각이죠. 호흡 감각에 가만히 주의를 모으다 보면 그러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행위 명상은요, 이렇게 호흡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할 수 있는 명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만히 감각을 우리 의식 공간에 들이다보면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내려갑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만드는 그런 루머네이션, 반추의 그 생각을 내려보내는데 그걸 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다투게 되면, 싸우게 되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감각의 주의를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고도 일상생활에서 이 행위 명상, 즉, 그 마음을 쉬는 마음 기술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면도하고 세수하고 이닦기 샤워, 화장 거의 매일 하는 행동이죠. 요리하고 먹고 마시고 설거지, 청소, 세탁, 정돈, 다림질 거의 매일 합니다. 이 모든 행위들,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할 때 쉰다. 명상은 쉰다죠. 쉰다. 쉰다의 마음으로 화장실 들어가서 일 닦는다 하면 이제 일을 닦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쉬러 들어간다. 내 욕구 생각을 좀 쉰다. 다만 이 닦을 때의 감각, 그 이 닦는 그 감촉, 이 닦으면서 느껴지는 그 치약의 냄새, 맛, 또 이 닦을 때 치카치카 나는 소리, 이런 감각들, 이런 감각들을 가만히 느껴보면 신비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는 그 감각에 가만히 주의를 모을 때 생각이 내려가게 돼요. 그 감각이 점점 점점 내 의식 공간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샤워를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시거나 좋은 수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특히 음, 마음을 쉬는 기술인 명상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좋은 기회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 MMPT 마음 공부 채널에 가시면 이런 여러 가지 도움말들을 이런 동영상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음 챙김 훈련인데요.
마음챙김 훈련은 이제 시간상 이제 충분히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마음챙김은요,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는 보통 짜증, 불안, 우울, 화가 날 때 그 속에 있습니다. 화 속에 있어요. 부글부글 끓는 거죠. 불안할 때는 정말 불안 속에 매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이죠. 우리가 이 속에만 매몰돼 있고 이 불안의 눈으로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세상이 다 불안하죠. 화의 눈으로 상대를 봐요. 세상을 봐요. 다 화가 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화나는 그 경험을 본 적이 있나요? 화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불안을 경험할 때 그 불안을 온전히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다음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강의가 생각이 나서, 아, 내가 화가 났네? 하고 화를 볼 수 있었다면, 화에서 뭐 상대를 갖다가 정죄하고 야단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나를 볼 수 있다면, 그 화를 가만히 느껴보세요. 화가 어떤 모습인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도 보세요. 아마 몸을 보시게 될 겁니다. 불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스트레스 경험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그것이 마음 챙김의 기술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는 그런 그 기술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긍정심리 훈련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웰빙인지 기법인데요. 우리가 생각이란 게 뭡니까? 결국은 말이거든요. 언어입니다. 그 언어로 표현돼요. 물론 이미지로도 표현됩니다. 이미지 혹은 말로 표현되는 것들이죠. 속말이죠, 속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것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이렇게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고 돌아갈 때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처럼 생각을 감각으로 대체하는 명상도 있지만 생각을 또 다른 생각으로 더 건강한 생각으로 바꿔주는 기법이 웰빙인지 기법입니다. 다른 그림이나 동영상도 가능합니다만 여기서는 주로 언어적인 것, 좀 문장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웠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히 내가 어떤 한 행위 때문에 그 행위를 자꾸 곱씹는 분들이 있어요. 아, 아까 내가 왜 그랬지? 그랬지 말았어야 되는데 카톡에서의 말실수라든지 일반적인 말실수라든지 떠올라서 후회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후회하는 그런 행동, 그런 나의 반추, 그것이 2차, 3차 화살을 만들어서 나를 쏘게 됩니다. 멈추십시오. 잘 안 멈춰지죠? 배웠다고 하십시오. 배웠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아, 내가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하겠구나. 다음엔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그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기 좌절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동기 충족이죠. 내가 배웠잖아요. 내가 마음을 키우고 내 마음을 알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면 그건 좋은 배움의 기회죠. 그건 동기 좌절, 한편으로는 동기 좌절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기 충족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배웠다를 통해서 내가 그 반추를 차단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웰빙 인지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앞에서 동기 상태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욕구, 내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다면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고 그럴 때 뭐 돌아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뭘 바라나? 근데 욕구가 없으면 스트레스 없어요. 나는 남편에게 뭘 바라나? 또 하나는 너는 나에게죠. 3번입니다. 남편은 나에게 뭘 바라나?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끝으로 남편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꿈을, 어떤 이상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뭘 바라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보다도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더 내공을 쌓으면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자비수행인데요. 여기 자비수행은 이제 자비를 행하는 것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자비를 기원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이 자비 기원은 언어적인 문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명상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을 내려놓는 게 명상이라면 이런 자비의 기원은 적극적으로 우리 욕구와 생각을 활용하고 쓰는, 키우는 그러한 그 긍정심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기원해 주는 겁니다. 짧게는 이제 건평행성이라고 하죠. 내 마음에 건평행성의 행성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틈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자기자비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성장의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환한 얼굴을 그려보는 거예요. 또 상대에 대해서도요. 타인자비, 상대에 대해서도 그 상대의 밝고 환한 미소 띈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려보면서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기원해 드리는 겁니다. 공부에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MMPT 마음 공부 이 채널에 가게 되면 그 자비에 대한 그런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제가 이런 공부하기 좋게 마음 공부에 대한 일반적인 동영상들, 그 다음에 동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마음사 이론에 대한 그걸 모아놨고 또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를 모아놓은 그런 그 섹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명상만 도움을 주는 그러한 동영상들, 그 다음에 마음챙김을 도와주는 동영상들, 긍정심리 수행을 도와주는 동영상들, 특히 그 중에는 이제 감각 명상, 행위 명상, 요가 명상 등을 실제적으로 그 틀어놓게 되면 여기서 가이드 해주는 거죠. 안내 명상이 되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몸 명상, 일명 바디 스캔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틀어놓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 명상, 아까 말씀드린 열순 명상도 들어있습니다. 그 끝에 나온 자비 수행에 대해서도 들어있고요. 그 밖에 뭐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시간상 충분히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나를 알고 나를 다루는 그런 기술을 연마하면서 그 성장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